영국의 중학교 점심시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해야 할 점심시간인데 학생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점심을 먹다 욕을 하는 학생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학생이 전학 오면서 학교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학생이 무엇을 했길래 바뀌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세컨더리 스쿨에서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일라입니다. 영국은 한국처럼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합쳐서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지 않고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세계적으로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학교 급식도 정말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국 학생들은 맛없는 학교 급식도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맛없는 문제는 영국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교육비 감소와 급식 업체의 민영화가 겹치면서 급격하게 급식의 질이 더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맛이 없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영양학적으로 불균형 문제까지 생긴 건데요. 그나마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때는 우유가 전면 무료 제공되고 지역 단위로 영양사를 배치해서 맛은 없을지언정 영양학적으론 괜찮은 식단을 제공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면서 줄어든 급식 비용은 조리 방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열량은 채워야 하니 급식의 메뉴가 대부분 튀긴 음식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기면 열량도 높아지면서 포만감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죠. 이런 튀김 조리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굽거나 볶는 다른 방식의 조리법은 여러 번 뒤집어야 하고 불 조절도 해야 해서 대량으로 만들려면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만 튀김은 그냥 끓는 기름에 정해진 시간 동안 담갔다가 꺼내면 끝나는 간단한 조리 방식이라 많은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 안에 혼자 할 수 있어서 인건비가 저렴해지는데요. 즉 영국 학교의 급식 메뉴가 대부분 튀김 요리로 채워지는 것은 정부의 교육비 예산 삭감에 맞춰 급식비도 삭감되면서 줄어든 급식비에 맞춰 인건비와 포만감을 감당하기 위해 튀김 음식을 선택한 것인데요. 비용 대신 학생들의 건강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학교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더 심각해질 수 있냐고요? 중국이라는 변수가 엮이면 이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 학교를 담당하는 급식 업체가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대부분 중국인으로 바꾸면서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중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 개념이 없다는 건데요.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손을 닦지 않은 채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조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감자나 옥수수가루, 밀가루 같은 가루를 섞을 때는 더러운 맨발로 섞는 경우도 목격되었는데요. 이렇게 더러운 위생관념 속에 조리된 음식에 문제가 없을 리 없었습니다. 점점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생겨났고 결국엔 장염 등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업 중 학생들의 집중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학업 성취도 평가가 2배 이상 떨어져 정부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면서 예정된 추가 지원금까지 삭감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더욱 슬픈 건 학생들은 이런 형편없는 급식도 정말 맛있게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음식을 먹고 아픈 것을 보면서 도저히 보건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학년을 골라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결과를 토대로 상부에 보고해보자고 결정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운행할 학년은 올해 새로 들어온 7학년 학생 중에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7학년이 외국인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아서 급식질 저하에 따르는 성취도, 평가 점수 하락폭이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학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 도시락 싸우기가 시작됐는데요.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학생의 도시락이 유독 눈길을 끌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학생은 샌드위치, 피자, 샐러드처럼 간단한 음식을 싸우는 거에 반해 한국인 학생인 동해의 도시락은 매일 메인 반찬이 바뀌고 다양한 야채 볶음밥들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쁘게 말린 계란말이와 김밥은 모양도 예쁘고 맛도 있는데 심지어 아이들이 꼭 섭취해야 하는 야채까지 풍부하게 들어간 정말 양질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해의 도시락이 입소문이 나면서
골치가 아파진 건 각집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엄마에게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졸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일반적인 도시락은 샌드위치나 바게트에 크림, 꿀, 잼을 발라 먹는데요. 야채나 햄 같은 것도 거의 넣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우유를 곁들여 먹으면 영국에서는 거의 완벽한 도시락으로 여겨집니다. 영국의 식문화가 이렇기에 한국식 도시락처럼 신경 쓴 조리법을 사용한 도시락을 써주는 건 영국의 부모님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이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하는 부모님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모양과 맛은 동해의 것보다는 못했지만 항상 비슷한 맛의 급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맛의 급식은 맛도 훨씬 있었기에 점점 한국 도시락의 선호도가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한국식 도시락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동해의 도시락을 부러워하는 학생들은 점점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한국 요리가 영국 부모님들에게 어려웠던 탓인데요. 결국 동해의 부모님께 직접 도움을 청해보자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동해의 부모님은 매일 학교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오셨죠. 그때를 맞춰 영국 부모님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도시락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부모님들은 첫 만남의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렇게 처음 만난 사이의 부탁은 안 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마 오늘도 인사를 나누자마자 갑자기 요리를 알려달라고 하면 분명 귀찮아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부탁하지 말고 다 같이 돈을 모아서 강의료를 낼 테니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고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부모님들이 동해의 도시락을 칭찬하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배우고 싶은데 마땅히 배울 곳이 없다. 혹시 돈을 드릴 테니 알려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동해의 부모님은 웃으시며 돈을 내실 필요는 없다며 다 같은 학부모끼리 도우면서 지내는 거죠라고 말씀하시며 흔쾌히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해의 도시락을 만들어주신 건 동해의 어머니셨는데요. 알고 보니 영국으로 오시기 전 한국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신 경력이 있는 분이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부모님들을 집으로 초대해 알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배운 음식은 집에 남은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식사 중 하나인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김치가 빨간 탓에 다들 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버터나 햄 등 김치의 매운맛을 해소할 수 있는 재료와 밥을 같이 볶아주면 매운맛은 생각보다 줄어들고 오히려 느끼함을 잡아주어 더욱 입맛을 살려주었는데요. 사실 이 김치볶음밥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입만밥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동해가 김치볶음밥을 싸가지고 오는 날이면 다 같이 달려들어 한 입만 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칭찬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김치볶음밥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 입씩 먹고는 다들 김치볶음밥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하고 김치라는 재료만 미리 구해놓으면 남는 햄이나 베이컨 같은 재료에 버터, 달걀 등 각자 기호에 따라 넣고 볶기만 하면 되었는데요. 특히 김치는 해외에서 슈퍼푸드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습니다. 아이들 건강 걱정이 많은 영국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요리 재료인데요. 그동안 영국 부모님들이 먹이던 급식을 생각하면 채소가 메인 재료로 들어가는 요리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예로 영국의 급식을 조사하던 기자가 급식 메뉴에 채소가 왜 없냐고 묻자 정부는 프렌치 프라이는 감자로 만드니 채소 음식이라는 황당한 답이 나왔다고 한 말은 영국의 급식 현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사실 감자는 생물학적으로는 채소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곡물로 취급하죠. 이유는 단순한데요. 감자도 일단은 일반 채소처럼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며 이파리가 생성되는 등 분명하게 채소이기는 하지만 실제 섭취하는 것은 그 이파리나 위쪽의 줄기가 아니라 녹말이 쌓여있는 뿌리 쪽의 덩이줄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자를 채식으로 주장한다면 옥수수, 쌀, 밀도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으니 곡물이 아니라 채식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곡물을 채소로 취급하고 식단을 짜게 되면 균형 잡힌 식단을 짤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감자 자체가 영국 학생들의 비만원인은 아닙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감자로 튀김을 만들어 먹고 이를 채소로 생각하면서 곁들여 먹는 다른 음식들도
결국은 튀김 천지이니 영양학적으로는 답이 없는 영국 급식이 탄생한 것인데요. 동해의 어머니께 이날 배운 김치볶음밥은 그에 비하면 정말 매우 훌륭한 메뉴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첫 강의부터 영국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는데요. 인기에 힘입어 강의는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메뉴는 불고기 덮밥, 비빔밥, 김밥, 유부초밥 등 먹기 편하지만 맛있고 영양가도 챙길 수 있는 한국식 메뉴들이었는데요. 메뉴가 늘어날수록 점점 한국식 도시락을 싸오는 영국 학생 숫자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한국 도시락을 보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이유는 한국식 도시락에는 야채가 많이 들어간 메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영국 급식에서는 야채가 철저하게 빠져서 감자튀김을 채소라고 여길 정도로 야채를 극도로 배제하고 살았던 영국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게 여겨졌는데요. 한국식 도시락을 한 입씩 얻어먹으면서 학생들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고 야채라면 눈살부터 찌푸렸던 학생들도 점차 한국식 도시락을 싸오는 빈도가 늘었는데요. 약 3개월간 한국식 도시락 싸가기를 실시한 결과 7학년 중 절반 정도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국식 도시락을 먹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렇게 식단이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아이들이 겪었던 장염 증상이나 변비 증상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수업 중 집중력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입증할 정도로 결과가 좋게 나오자 저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싶었는데요. 문제는 이걸 도시락으로만 전환해서는 빠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요리를 만들 줄 알아야 하는데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일일이 알려드리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히 학부모 총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과 논의한 첫 번째 결과는 지금 이용 중인 급식업체와 협의하여 한국식 식단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급식업체에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한국식 도시락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승하여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고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7학년에게 시행했던 도시락 싸오기 문화를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급식업체가 변하기를 마냥 기다릴 것인지 말이죠. 이때 동해의 어머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대량의 음식을 만드는 게 가능하니 직접 급식업체를 꾸려서 제공할 테니 믿을 만한 직원들이 구해지기 전까지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학부모들은 기다렸다는 듯 모두 동해의 어머님 의견을 환영하며 동조해 주시면서 모두 도울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결국 기존의 급식업체를 대신하여 동해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급식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이들을 위한 영양가 있는 급식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매일같이 나오던 인스턴트 요리를 빼고 대신에 가장 호불호가 안 갈리는 김치볶음밥과 불고기를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7학년 아이들에게는 서서히 한국식 음식을 적응시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갑자기 한국식 급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황해했는데요. 기존에 맛없고 위생까지 나빴던 급식을 찾던 학생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야채였습니다. 야채를 워낙 안 먹던 영국 학생들은 야채가 들어간 한국식 급식에 거부감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한식을 잘 먹는 7학년 학생들을 먼저 먹게 해서 전교생들에게 잘 먹는 모습을 보여줘 한식에 대한 거부감만 최대한 줄여보고자 했는데요. 한국식 요리는 냄새부터 맛있었기 때문에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와 7학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은 한창 성장기 학생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예상대로 학생들은 한식에 들어간 많은 야채들을 보고 당황했지만 옆에서 이미 맛있게 먹고 있는 7학년 학생들을 따라서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표하는 학생들도 직접 맛을 보고는 조금씩 반응이 달라졌는데요. 평소에 안 먹던 야채들을 먹어 식감이나 향이 어색할 순 있었지만 다행히 한국의 양념장인 고추장과 간장의 힘으로 최대한 맛깔나게 살려줘서 학생들의 입맛에 적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K 콘텐츠의 영향으로 K드라마나 K영화에서 한식을 먹던 것을 본 아이들은 떡볶이, 김밥, 라면 같은 메뉴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요.
첫 반응에 다소 불만 섞인 학생이 많아서 음식을 남기지는 않을까? 혹은 입에 안 맞아 안 먹으면 어떻게 하지? 같은 걱정을 하였지만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나왔다는 소식은 음식을 만들어준 동해 어머니와 영국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탄력을 받은 급식 프로젝트는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는 메뉴와 학생들의 투표로 신청받은 메뉴들까지 만들어주면서 한식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는데요. 최근에 가장 화제거리였던 김밥부터 비빔만두, 쫄면, 닭갈비 등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인기 많은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했죠. 학생들도 생소한 음식이지만 매일 새로운 음식이 나온다는 기대감과 함께 본인들도 기존의 급식을 먹고 생기던 더부룩함이나 복통이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 점점 한국식 급식을 먹는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고추장의 맛을 알게 되면서 고추장을 이용한 괴식을 먹는 학생들이 등장할 정도였는데요. 왜냐하면 영국 학생들에게 한식은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비빔밥, 떡볶이, 오징어 볶음 같은 곳에 고추장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건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괴식은 땅콩 버터와 고추장을 섞어 토스트 위에 발라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파스타 소스, 참치 샌드위치, 멕시칸 타코, 심지어 디저트를 만드는데 고추장을 넣기도 했죠. 스크램블 에그 위에 케첩 대신 고추장을 발라먹는 영국 학생들의 모습은 진풍경입니다. 이렇게 고추장을 이곳저곳에 막 쓰는 영국 학생들에게 고추장을 적재적소 올바른 곳에 사용된 학교 급식이 나오는 날은 파티와 같았는데요. 점심시간 5분 전부터 급식을 먹기 위해 줄까지 미리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던 메뉴는 후라이드 치킨에 고추장 양념을 한 양념치킨이었습니다. 살짝 매콤한 맛이 나는 치킨이었는데요. 다들 매워서 콧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끌리는 한국식 매운맛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식 급식에 학생들이 적응하면서 한식의 인기는 각자의 가정까지 전파가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동네에 한식 열풍이 불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학생들이 양질의 음식으로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요. 이제는 한식의 균형 잡힌 식단 덕분에 채소는 배제하며 먹지 않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먹게 되면서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튀김처럼 열량만 높은 음식만 먹어 비만이 된 학생들도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식을 먹는 것만으로 건강해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몸이 건강해지면서 수업 집중력도 확실히 높아져 예전의 학업 성취도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졌던 학교의 평판도 이전처럼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언론에까지 한국 급식 먹고 건강뿐만 아니라 성적까지 끌어올렸다며 한식의 위대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우리 학교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급식뿐만 아니라 교육 우수 사례 학교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기에 빠졌던 학교가 동해 어머니의 희생과 한식의 위대함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까지 숨통을 틔운 사례가 되었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한식으로 변화를 일으킬 의도는 아니었지만 한식이 불러온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다음 방학 시즌에는 꼭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의 음식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식이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놀랐는데요. 한식의 위대함을 좀 더 알리고 전 세계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카페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